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퀘벡의 팀 문화에 아주 큰 변화를 몰고 온 새로운 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가져오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팁을 얼마를 줘야 할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 풍경이 퀘벡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바로 퀘벡 정부가 직접 나섰기 때문인데요. 팁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고객들의 느끼는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결제 단말기 화면에 뜨는 팁 제한 비율, 이게 점점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바로 팁 계산의 기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총액이 아니라 세금을 빼고 순수하게 내가 먹은 음식값,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팁을 계산하도록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팁 퍼센티지를 곱하는 그 기준 금액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값에 세금까지 더한 총액에 팁 15%, 18% 이렇게 계산했다면 이제는 세금은 싹 빼고 오직 세전 금액에만 팁을 계산하게 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비자를 위한 이 해결책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몫이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6%.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번 법 개정 때문에 서버들이 잠재적으로 잃게 될 수 있는 연봉의 비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팁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줄었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팁을 받아도 결국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상에서 계산한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실제로 자기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진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떤 곳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랑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퀘벡의 국경 도시 가티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임금 차이가 정말 크죠? 가티노에서 일하는 서버들은요, 이미 강 건너 오타와에서 일하는 동료들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시작해요. 심지어 퀘벡 안에서도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팁 수입까지 줄어들게 됐으니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팁 계산 방식도 캐나다에서 퀘벡만 유일하게 세전 기준이고요. 강 건너 오타와는 아예 결제 단말기에 처음부터 제시되는 팁 비율 자체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니 가티노 식당들은 점점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정책을 두고 당연히 의견이 갈리겠죠. 크게 두 가지 시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편의를,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생계를 대변하고 있죠. 먼저 식당 업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협회 쪽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들은 소비자들이 결제 단말기에 인질이 된 것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팁 제한 비율 앞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꼭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협회도 서버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대거 일을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선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이걸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다가 노동자의 수입을 줄이게 된 이 상황, 이 딜레마,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예 팁 자체를 없애고 그 서비스 비용을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실제로 카티노의 한 레스토랑은 이미 이런 팁 포함 가격 정책으로 바꿔서 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소비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이 결국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